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5월 22일이죠. 5월 22일 월요일 저녁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미세먼지, 황사가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예전에 코로나 시대 때는 너무 맑아서 좋았었는데 이제 또 중국이 열심히 또 경기 회복하기 위해서 막 돌려대니까 또 이제 미세먼지 많이 날아옵니다. 황사도 많이 날아오고 있죠. 지금 항상 봄만 되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새 막 채팅방에 못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채팅방 분위기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는 항상 뭐 월수 이제 저 방송할 때 채팅방에 꼭 저녁에 들어갔었었는데, 요즘 못 들어가는 게 제가 화요일이랑 목요일 날 필라테스였었는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바꿔가지고서 날짜를 바꿔서 월수 저녁에 또 필라테스가 됐어요. 그래서 또 마침 그 방송할 때라서 제가 그 필라테스 한 시간 동안 하느라고 방송을 전혀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점은 좀 양해해 주세요. 제가 뭐 정열이나 열정이 떨어져서 그 방에 못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니까 방에 계신 분들 요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아무튼 뭐 다른 날이라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방에 들어가면 또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면서 또 시장 분위기도 같이 뭐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의 고민도 많이 좀 들어볼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제가 운동을 너무 안 하잖아요. 사무실에 막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허리도 안 좋고 다리도 되게 안 좋고 막 이래가지고서 지금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데, 필라테스가 모르겠어요. 제가 헬스를 끊었는데 헬스는 좀 어렵고 너무 힘든데, 그래도 필라테스는 선생님이 바로 옆에 붙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시키는 대로, 사람이 좀 능동적인 인간이 아니라 수동적인 인간인가 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건 또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뭐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렇게 좀 숨쉬기 운동이라도 좀 하고 오면 좀 운동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운동 많이 해야 되는 나이다 보니, 또 맨날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한테 소홀한 건 아니니까 용서하시고요. 일단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브리핑하고 종목별로 섹터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요새 시장 보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게 좀 시황이 중요한 건 아니다. 뭐 글로벌로 특별한 이벤트가 이제 좀 웬만한 거 지나가고 특별히 막 부각될 만한 악재가 두드러지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뭐 지루하게 이루어졌던 코로나도 끝난다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지겨워. 뭐 어디가 함락됐다 뭐 어쨌다 해도 시장에 반응도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악재가 길게 늘어지다 보니까 악재로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그냥 갔고,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냥 이제는 뭐 언젠가는 뭐 종전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좀 시장이 반응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CPI 발표도 이제 5월달 CPI는 6월달에 발표되는 거는 무조건 강하게 꺾인다 이런 생각들을 시장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월달에 뭐 이제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느냐 동결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은 또 이제 연준 회의 때 가면은 또 나타날 수 있겠지만, 죄송해요. 그 전까지는 사실 뭐 특별한 악재 찾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시장. 그래서 특별한 악재를 찾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 뭐 굳이 죄송해요. 이렇게 좀 제가 공기 안 좋은 날 자꾸 재채기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죄송해요. 이렇게 뭐랄까 악재가 두드러지지 않은 시장이고, 굳이 악재를 선호하지 않는 시장이고, 악재를 막 이렇게 찾아서 뭐 그걸 빌미 삼기도 조금 애매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꾸 재채기가 죄송해요. 3번이 연달아서 물을 참 마실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악재들이 소멸 과정 속에서 이제 좀 생명을 좀 다한 느낌. 그 다음에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미치겠다. 지금 계속 재채기가 나와서 너무 죄송해요. 또 이따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억지 참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뭐 일단 뭐 6월 초 뭐 빠르면 그렇고, 뭐 기본적으로 뭐 6월 중순까지도 일단 버틸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또 멈췄어요. 죄송해요. 이제 왜 이러죠? 자꾸 부채 한도 소리만 나오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네요. 제가 부채 한도 싫어하나 본데요. 부채 한도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자꾸 알러지가 올라오네요. 어쨌든 간에 뭐 미국에서도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너무 잃을 게 많은 상황으로 끌고 가진 않는다. 어쨌든 간에
협상 쪽으로 뭐 몰아가겠죠. 뭐 일단 뭐 지금 부채한도 협상이 잘 진행될 것 같이 얘기하다가 또 이제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미국 시장이 좀 빠졌었는데 일단 궁극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거를 막 이렇게 악재로 엄청 활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과거에 이제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이제 주고받을 게 있겠죠. 만약에 예산안을 삭감한다라는 거를 존재로 해가지고서 뭐 부채한도 협상을 한다라면은 아마 이제 미국에 지금 계속 바이든이 밀고 왔었던 이제 투자하는 부분,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각종 투자하는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산안 삭감이 어느 정도가 될지, 어느 쪽에서 얼마나 삭감할지, 이런 부분들 나중에 이제 협의안이 나오게 되면은 보시는 게 좋겠고, 그거에 맞춰서 기대치가 줄어드는 섹터주들은 좀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일단은 그거 협상만 잘 되고 나면은 뭐 6월 달에 발표되는 5월 CPI는 뭐 크게 문제 없다. 그렇게 되면은 연준에서는 물가가 계속 다운하면서 잘 조절이 되고 있다. 뭐 여기서 특히 올리지 않고 뭐 동결 정도 가면서 눈치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나중에 파월이 선택할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수치를 계속 보겠다고 얘기했던 파월인 만큼 그 수치가 좋아진다라면은 굳이 무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리하면 할수록 뭐 좋지 못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채 한도와 관련되는 리스크, 그 다음에 뭐 6월 달에 발표되는 CPI 리스크, 뭐 이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과 관련되는 리스크도 실질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원래 뭐 이게 금리 인상 확률이 거의 0%에 가깝다가 뭐 요새 한 30몇 %대까지 올라오기는 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무리수는 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런 부분들 시장이 좀 믿는 바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 그래서 일단 시장에 특별한 악재가 없다. 뭐 몇 년 동안 큰 악재였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는 시장에서 이제 신경도 안 쓴다. 이런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신경 쓰는 것들은 뭐 지난주까지 해서 실적 발표 끝나고 나서 이제 또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도 기간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뭔가가 없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악재성 이슈로 작용했던 것들은 다 주가에 반영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라 그럴까요? 뉴스, 이슈, 긍정적인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정책들 이런 것만 보고 달려가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도 그렇고 지난주 반도체 달리는 것도 그렇고 뭔가 긍정적인 변을 보기 시작한 거잖아요. 반도체 관련주들, IT 관련주들 실적 발표해서 주가 많이 빠졌었는데 오히려 재고 피크 지났다.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 엔비디아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있잖아요. 엔비디아만 보고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뭐 실적 엄청나게 뭐 내년까지 막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챗 GPT 기반으로 해서 본다라면은 당연히 반도체 수요 엄청나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거의 뭐 이쪽 면에서는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관련주들의 흐름,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칩들 좀 많이 갔었고, 인공지능 칩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 또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뭐 국내 업체들 향후에 뭐 다른데 뭐 엔비디아 말고 뭐 AMD나 이런 데들은 뭐 삼성전자 선택할 가능성 높다 뭐 이렇게 계속 기사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국내 파운드리 업체들이 수혜 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미국이 계속 중국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수혜를 본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한미일 요 삼각편대잖아요. 중국에 이제 대항하는 쪽들이 뭐 산업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뭐 미국은 계속 이제 중국을 좀 누르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뭐 일정 부분 반도체나 IT 쪽 이제 동조화되면서 중국의 빈자리를 조금 나눠 갖는 그런 흐름이겠죠. 그래서 좀 수혜 가능성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또 오늘 나온 기사 보니까 그래도 미국이랑 중국이랑 갈등이 어느 정도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항상 뭐 좋아졌다가 좋아질래다가 다시 또 안 좋아지다가 또 더 안 좋아질 뻔 하다가 뭐 돌아서 이런 게 뭐 미국과 중국의 관계이긴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지금의 상황은 국내가 좀 뭐라 그럴까요? 줄타기만 잘하면 우리나라가 좀 줄타기만 잘하면 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은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글로벌 악재가 없고 두드러지는 부분 없고 실적 발표 일정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또 시장은 기업들의 새로운 뭐 비전이나 정책
뭐 향후 하반기 실적 전망 이런 부분에 많이 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오늘도 시장 보시면 2차 전지 꽤 조정받고 나서 오늘 반등. 사실 2차 전지라는 게 시세를 좀 낼 만큼 냈지만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 이게 빠지면은 분위기가 지수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이게 또 2차 전지가 올라주면은 지수 분위기가 또 금방 좋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어느 선에서 박스권 등락을 하면서 계속 일정 수준만 잘 유지해 준다라면은 다른 섹터들의 움직임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왜냐면 보통 예전에 보면 2차 전지 올라오면 바이오 빠지고 바이오 올라오면 2차 전지 빠지고 이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섹터별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동안 이제 2차 전지랑 반도체가 좀 쉬는 동안에 자동차 부품이 올라오고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칩들이 좀 올라왔었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빈자리들을 계속 채워가는 흐름들이 나왔었고 또 그 사이에서 출중한 실적을 가진 엔터주들이 초강세를 보여왔었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시장은 어떻죠? 시장에서 거의 뭐 버카 느낌, 버스카드 아니고 버린카드 느낌의 버카 느낌의 섹터주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는 것들. 제가 잘 쓰는 표현 있잖아요. 안 망하면 바닥이다. 이런 느낌의 섹터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거죠. 대형주 단에서 섹터별로는 분명히 2차 전지와 뭐 인공지능 로봇 뭐 이런 쪽들의 빈자리를 그동안에 자동차 부품이 메워왔었고 지금 다시 이제 반도체가 올라오면서 이제 좀 분위기 개선되고 오늘 2차 전지가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재건과 관련된 이슈 사실 지난주부터 뉴스 나왔었죠.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뭐 원장관이 이제 22일 날 방문하게 되죠. 폴란드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랑 이제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뭐 MOU 맺을 것이다. 뭐 기사는 뭐 1,200조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수혜를 뭐 사실은 뭐 예전에는 뭐 미국이 다 가져간다. 미국이 많이 볼 거다. 뭐 이랬었지만 뭐 국내 업체들도 계속 MOU 맺고 오늘 그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무슨 그런 거에 참석한다. 뭐 이런 업체들 막 다 급등하고 개별주들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거기에 뭐 진출할 거다. 뭐 이런 뭐 이것도 테마가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워낙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개별주들 안에서는 그런 테마들이 좀 형성이 되면서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고 뭐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보면 오늘 뭐 아침부터 이제 토목 회사들, 뭐 삼보토건 이런 것도 급등했죠. 토목 회사들, 그 다음에 건설 기계 쪽들, 그 다음에 전기 설비 쪽들, 뭐 이런 쪽도 많이 올라왔고 오늘 보시면 이제 건설주도 아침부터 좀 반등이 시작됐고, 그다음에 뭐 철강주는 지난주부터 일부 중소형 중심으로 해서 올라왔죠. 뭐 강간, 배관 이런 쪽들, 그런 쪽도 좀 올라왔고,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의 뭐 비살상 무기지만 뭐 그런 거 뭐 지원한다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 방산주들도 조금 움직이고 그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지난주부터 작은 것들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그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조선주 많이 올라왔죠. 수주 발표도 있었고 올해 실적 조금 하반기부터 좀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 사실 조선주가 실적이 좋아진다 맨날 그러면서도 못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강하게 대우조선 올라오고 미포조선 올라오고 뭐 현대중공업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삼성중공업도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조선주 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해운주들 뭐 글로비스 조용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뭐 H&M도 조금 반등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해운주도 좀 올라왔고 화학주가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씩 바닥을 잡아가죠. 롯데케미칼 실적 발표하고 난 뒤부터 뭐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식으로 좀 바닥에서 좀씩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 그다음에 2차 전지주들도 낙폭이 과다한 상태 속에서 뭐 에코프로, 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그 외에 뭐 다른 것들 오늘은 다 대부분 2차 전지들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뭐 중소형단보다는 뭐 대기업 단으로 많이 오른 것 같죠. 진짜 시가총액의 큰 기업들 위주로 2차 전지들도 올라와 주고 제가 보는 것 중에서는 SKI 테크놀로지 요거 조금 바닥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주회사 SK도 좀 바닥권, SK 이노베이션도 바닥권. 그래서 요 SK 그룹주들 요 세 개가 시장에서 상당히 그동안 부진했었다라면 이제 좀 서서히 올라오는 느낌? 최근에 뭐 SKC가 뭐 지난주에는 ISC 인수할 것 같은 뉘앙스의 막 뉴스들이 나오면서 막 ISC 급등하고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오늘은 좀 ISC 조정 받았지만 뭐 SKC도 반대가 없어. 기본적으로 지금의 이 순환매를 어떻게 풀어드리냐 하면은 그 빈집털이라고 저희 보통 말하잖아요. 비어뒀던 빈집을 계속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뉴스와 이슈에 따라서 섹터가 돌아가면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요런 거를 좀 시장을 좀 잘 이해하시고 시장을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버려지고 오랫동안 못 올랐지만
실적도 바닥을 찍고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섹터 쪽들, 건자재 섹터주들도 그래서 오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버려놨는데 실적이 상대보다 나쁘지가 않네? 요런 거. 아니면 너무 장기 버려놨더니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질 것 같지가 않네? 뭐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완전 버려졌지만 시장에서 뭔가 이슈가 강하게 부각되면서 앞으로 내년에 많이 좋아질 것 같아. 이런 게 뭐 반도체류들이고,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주도 그렇고 전기차 부품주들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디스플레이 쪽들까지도 최근에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다 자동차에 뭔가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뭔가 걸쳐서, 그러니까 뭐 타이어 주식들도 그랬고, 금호 타이어 같이 뭐 이런 것들, 뭐 한타도 생각보다 실적 안 나빴고, 넥타가 조금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았다가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처럼 이렇게 뭔가 자동차에 붙어 있는 애들이죠. 자율주행 칩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죠?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완성차 업체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죠. 차량용으로 마찬가지로, 카메라도 이제 전장용으로 뭐 이런 쪽들. 그래서 뭔가 이 자동차를 구성하는 미래의 이제 자율차도 되겠고 뭐 전기차도 되겠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차량과 관련되어서 뭔가 붙어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발생되어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좀 많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 기업들은 뭐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계속 자동차 쪽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계속 보시는 게 맞겠고, 일단은 지금 나머지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오늘 이제 우르르 재건 이슈와 함께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들도 분명히 선별은 되어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뉴스 이슈에 따라서 개별주들, 작은 종목들은 급등락이 나타날 수 있다. 오늘 보니까 정말 아침부터 그냥 다 급등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서는 삼부토건이 아침에 상한가를 갔고, 뭐 웰바텍인가 웰바이오텍도 상한가를 가고, 계속 보고 있던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개별주였었지만 막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뭐 설계 감리 뭐 이런 업체들, 뭐 히림이나 그다음에 뭐 유신이나 뭐 그다음에 한미글로벌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바닥에서 지금 눈치 짠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 약간 좀 재건 이슈랑도 그렇고 경기 민감이랑도 그렇고, 제가 요새 좀 들은 바에 의하면 6월 달에가 좀 PF가 많이 만기가 돌아오는 게 많아서 좀 터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많이 돌았었는데, 그걸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이어지고 있나 봐요. 뭐 약간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쪽에 계신 분들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약간 느낌이 이제 건설 쪽도 좀 풀리겠다, 바닥이겠다, 뭐 어려운 고비를 좀 지나간다 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PF가 크게 터지지 않고 뭐 전반적으로 잘 대출 연장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지나갈 것 같은 뉘앙스의 얘기를, 하여튼 뭐 저희 지점장님이 지난주에 듣고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큰 기업들, 건설업체들도 6월달 좀 바닥론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온다고 하니 건설 건자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뭐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건설 기계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 한번 계속 꾸준히 좀 챙겨보시면 재건 이슈랑도 좀 맞닿을 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계속 투자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장비 쪽들이 되겠습니다. 기계, 장비 뭐 이런 쪽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아우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부채 한도 협상 과정 중에서 내년에 뭐 예산안을 얼마나 줄이는지, 아니면 그게 잘 유지가 되는지, 줄이면 어디서 줄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하셔서 그거와 관련된 섹터를 좀 잘 보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봤을 땐 지난주부터 조금 움직이기 시작한 바이오 제약 섹터, 요쪽도 괜찮거든요. 근데 6월 초에 학회 있잖아요, 아스코. 거기서 이제 발표되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 최근에 흐름이 좋았거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ST큐브 괜찮았고, 뭐 오스코텍도 흐름 좀 괜찮아지고 있었고요. GC셀도 조금 흐름이 괜찮아지고 있었고, NK맥스가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바닥은 좀 잡힌 것 같고, 지난주에 호재가 나왔는데 갑자기 또 무너지는 모습들도 나왔었는데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레고캠바이오도 좀 괜찮은데, 레고캠바이오는 약간 직전 고점 언저리에서 조금 매물이 나오는 느낌이라서 그걸 어떻게 이겨내는지 봐야 되겠고,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알테오젠인가요? 그것도 조금 많이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 워낙 지금 시장 주도하고 있잖아요. 램시마 SC 요거 기대감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시장 이끌고, 그 다음에 오늘 삼바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섹터별로 주도주들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동안 너무 비워놨고 버렸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채워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순환매 반등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환율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환율도 어디 갔죠? 네, 8원 60전. 그래도 1318원이에요. 제가 이놈의 환율 때문에 직구를 못해요. 너무 비싸가지고 환율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환율 오늘 좀 빠졌고 시장 보시면 개인이 오늘 이 반등을 이용해서 거의 한 8천억 가까이 팔았네요. 보니까 코스닥도 2천억 가까이 팔고 반대로 외국인은 거래소 2,400억, 코스닥 2,100억대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5,300억대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최근 급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이는 포지션으로 가고 외국인과 기관은 빈집, 텅 비어있는 그런 대형주들을 사모으고 그러니까 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장기간 물렸던 거 짜증난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참에 좀 정리하자 느낌.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은 이제 좀 많이 버려뒀던 장기적으로 버려뒀던 종목들을 조금 채워놔야 되지 않겠니? 라는 생각으로 매매하는 느낌.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정도 계속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신용 잔고도 그때 이후로 좀 많이 줄어 있고 고객 예탁금도 훅 줄어들어 있거든요. 지금 50조 안 돼요. 고객 예탁금. 오늘 어떻게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럽이랑 미국은 뭐 지난 주말에 조정받았고 오늘 중국도 좀 오르고 심천도 올라주는 모습 나타났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 시장 오늘 반등한 거는 그런 제공 관련되어 있는 테마 그 다음에 뭐 반도체는 뭐 지난주부터 꾸준히 달리고 있는 상황. 오늘 좀 소폭 일정 부분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엔비디아 비롯해서 챗 GPT와 관련돼서 내년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반도체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계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닉스 제가 이 시간 통해서도 바닥에 때 계속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하이닉스 계속 장기로 사 모으시라고. 하이닉스도 어느덧 거의 10만 원 부근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낙폭과대 했었던 종목들 뭐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좀 많이 올라왔고요. 뭐 두산 테스나도 좀 자리 잡고 동진 세미캠 자리 잡고 그다음에 뭐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금요일부터 좀 강하게 올랐고 ISC는 뭐 M&A 이슈 같은 느낌으로 이제 금요일 날까지 목금 이렇게 많이 올랐었고요. 그 외 반도체 관련주들도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유진테크나 워닝 IPS 같은 장비주들, 뭐 테스 같은 업체들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GST 같은 업체들, 탄소 포집, 그 스크러버 같은 거 포집하는 그런 업체들 GST 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LOT 백큐ම්, 특수가스잖아요. LOT 백큐음도 조용히 잘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좀 보신다라면은 반도체도 뭐 비메모리, 메모리 뭐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뭐 조정 받을 때마다 기회로 생각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요 종목들, 주도주들은 끌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지난주부터 DDR5 아비코전자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것도 저희 방송 통해서 계속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이에요. 아비코전자 가니까 뭐 금요일날 대덕전자, 그다음에 뭐 오늘 심텍 잘 버텨주듯이 그러니까 기판주들도 그동안 많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조금 시장을 좀 따라가는 흐름들이 또 후발로 나타나더라고요. 이수페타시스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지난주부터 해서 그런 식으로 반도체 쪽들은 시장의 주도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살아있으면 그 밑에 것들 아시잖아요. 그죠? 현대차, 기아차가 살아있으면 또 그 밑에 것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형님 살아있으면 그 밑에 아래 것들이 올라가는 시장 뭐 이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폭과대한 경기 민감주 섹터 내에서 장기 방치되어 있던 종목들 중에서 실적 개선의 여지가 있고 더 이상은 빠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섹터 쪽들로 시장의 수급이 몰려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의 순환매 과정 속에서 그냥 무작정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걸 좀 잘 활용을 하셔서 뭐 섹터 잘 이동하시고 사고 팔고 좀 잘 하시면 오히려 좀 시장이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뭐 5월 달에는 팔고 떠나라 뭐 그랬었지만 뭐 다시 와서 줍줍해라 뭐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재는 더 이상 크게 두드러질 게 없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이라는 큰 악재를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지났기 때문에 시장이 일정 부분 지금 안도의 기술적인 리바운딩 이런 부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과 또 이제 뭐 부채 한도 협상은 뭐 시장에서 뭐라 그럴까요? 뭐 작은
파도로 좀 작용을 하고 있지만 뭐 미국이 디폴트 나면서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기면서 시장이 폭삭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뭐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마저도 과거에 또 잘 해결해 왔다. 그러니까 과거를 거울 삼아서 이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드러지는 악재도 없고 또 이제 두드러지는 호재는 없지만 섹터별로 뭔가 뉴스 이슈에 따라서 가격 메리트를 기반으로 해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다. 요 점을 충분히 좀 활용하시면서 시장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오늘 다 움직인 섹터들 다 말씀드렸죠. 막 반도체도 그렇고 뭐 조선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지금 게임주도 지금 낙폭과대한 상태에서 좀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엔터주 콘텐츠 특히 엔터주가 먼저 움직였고 워낙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쉬고 있는 상태잖아요. 조정 들어오면서. 하지만 이제 그 사이 동안에 더 못 갔던 이제 게임주들 쪽으로 좀 이제 반등이 들어옵니다. 네오위즈도 이제 피해 거지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고, NC소프트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고, 뭐 넷마블, 펄어비스 이런 것들도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버텨준단 말이죠. 컴투스까지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게임주도 더 망할 데가 없다 싶을 정도로 워낙 바닥이다라는 점이 가격적인 메리트, 그다음에 이제 뭐 네오위즈의 호재성 이슈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린 학회 이슈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호재 기업별로 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 좀 조정 많이 받았고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계속 좀 시도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수가 오르고 내릴 때 2차 전지의 역할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잘 챙겨 보실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는 이제 하려면 중소형보다는 중대형 쪽 아니면 초대형 쪽 이런 쪽에서만 지수 포지션과 관련되어 있는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겠고, 당분간은 박스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뭐랄까요, 2차 전지도 이제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느낌 그런 느낌으로 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조절용으로 좀 쓰일 가능성이 높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들은 꾸준히 주도주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섹터 순환매죠. 반도체가 뭐 자동차 쉬고 자동차가 뭐 반도체 쉬고 이런 식으로 돈이 한정되다 보니까,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이 많이 시장에 유입이 된다라면은 우르르 다 갈 수도 있는 시장이죠. 오늘 같은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많이 그래서 오르는 시장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지수가 지금 2557로 마감됐죠. 2550이 좀 저항대였었는데 오늘 좀 줄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유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2550 넘어선 만큼 이제 2500선으로 지지선 올리고 2600선 저항으로 보면서 기술적인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죠. 한번 지수 한번 보면서 갈게요. 지금 일단 코스피는 완만한 상승세.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여기 좀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좀 거래가 많이 실렸죠. 지금 반등하는 상황 속에서 거래가 많이 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등하는 상황 속에서 거래가 많이 늘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뭐겠어요?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거래량 많지 않은 상태 속에서 지수 견인하는 거는 당연히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죠.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일단 대형주 반도체가 이끌고 있고 2차 전지 뭐 따라오고 있는 상태 속에서 자동차 버텨주는 흐름이다라고 본다라면은 뭐 여기 지난번 고점대 보면 되겠죠. 한 2,580 정도, 그죠? 2,580 정도 뭐 1차적인 조금 저항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뚫어낸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한 번에 좀 뚫히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보실 때 뭐 저는 이제 차트가 예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60일선 잘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60에서는 잘 올라오고 있는 상태 속에서 거래량이 아직 안 붙는다 요 느낌이고요. 기본적으로 직전 고점이 2580 부근 여기 가면 다시 또 일단은 1차적인 매물 저항은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 이제 60일선은 계속 완만하게 우상향 중이고, 지금 20일선도 우하향 하다가 이제 살짝 플랫해지기 시작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평선을 내려가거나 아니면 올라가거나 하는 이평선을 평평하게 만들거나 방향 전환을 하는 건 방법도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죠. 계속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완만해지길 기다리거나, 내지는 주가가 급락하거나 급등하면서 빠르게 전환시키거나, 그죠?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때 2,450대까지 갔다가 끌어올라오면서 빠르게 지금 2,550대까지 거의 100포인트 금방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평선들이 좀
빠르게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이 좀 완만해지는 상황. 이제 이 완만해지는 21선이 이제 돌아가려면 주가가 더 오르거나 그 위에서 계속 움직임이 있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뭐 기술적 분석은 뭐 다들 잘 하시겠지만 지금 흐름상 여기 또 짧게 갭이 하나 생겼잖아요. 가까이 있는 갭들은 저는 메꿔주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메꿔주고 가면 나중에 꼭 후환이 되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봤을 때 일단 2,520선 정도 보겠네요. 2,520선 정도 요 자리 정도 갭 살짝 메우는 조정 나오면서 나중에 21선 터닝하면서 밟고 간다라면은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일 수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막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게 살짝 부담. 그래서 대형주 때문에 지수만 올라왔다 이런 느낌. 또 낙폭과대 대형주들 위주로 좀 올라왔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중소형주 선호하시는 분들도 뭐 그 주요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이라면 좋은 성과가 있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섹터 쪽에 있었으면 지수의 상승에서 조금 소외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흐름은 서서히 이제 바닥을 잡고 시장 느낌은 그렇죠. 항상 차트는 아름다워야 되는데요. 일단은 뭐 저점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죠? 그 상태 속에서 이제 뭐 여기 저기 저희가 선 그어놨지만 이렇게 다들 아시죠? 이러다가 이게 쫙 수렴해서 책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러다가 딱 수렴해서 이렇게 뚫으면은 가고 이렇게 되면은 빠진다. 책이 그래요. 근데 이게 수렴하고 나면은 에너지 응집되고 그때는 수급 봐야 되겠지만 이제 위로 갈 확률을 좀 더 높게 보기도 한데요. 이게 계속 가는데 못 넘고 통통통통통통 튀기면 하방으로 흐를 가능성을 좀 높게 보죠.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2,550대 안착하고 2,580 다시 직전 고점 재도전하게 된다라면은 최대한 뭐 여기 부근이 2022년도의 고점이잖아요. 2,780대에서 약 2,800 부근 여기가 이제 2022년도 고점 돌파 여기서 두 번 실패하고 밀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맥스 목표 가격대, 목표 지수대가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750에서 2,800선 정도 이쪽 선을 봐주시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두 번 찍고 밀렸기 때문에 뭐 물론 여기도 리바운딩 실패하고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여기서도 지지선을 두 번 터치한 상태에서 깨면서 급락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가장 큰 저항대가 2,580선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뭐 이평선 보면서 대충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2,580대 확실히 뚫고 안착해주는 흐름이 나와야지만 맥스 한 2,800선 네, 그 정도까지 한번 올해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역시 좀 외국인 도와줘야 되고 거래량이 좀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가 갈 땐 뻔하죠. 지수 관련주 돌아가면서 움직이니까 그 부분을 계속 잘 공략하는 게 맞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급등하고 하락하고 여기 보이시잖아요. 그죠? 지지가 되고 있고요. 뭐 여기도 뭐 저항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때도 여기서잖아요. 여기서 반등 실패하고 여기 되밀리면서 빠졌기 때문에 리바운딩 해서도 여기서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락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오면서 지금 여기서 지금 지지가 된 상태죠.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코스닥 가려면은 여기 요 820, 30대에서 850대 요 사이에서 조금 충실하게 좀 좋은 흐름이 나와줘야지만 추가적으로 다시 또 900선 정도 도전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뭐 단기로는 900선 정도 910 뭐 이 정도가 맥스다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조정받고 있는데 다시 가려면 결국은 코스닥도 또 지수 관련주가 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 2차 전지가 다시 가줄 것이냐 아니면 반도체가 다시 가질 것이냐 아니면 제약바이오가 다시 가질 것이냐 요 세 개가 다 지수의 영향력이 지대한 섹터들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수급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항상 그 순간순간 사이사이 테마와 뉴스에 맞게 좀 돌아가면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2차 전지는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바란스만 좀 잡아주고 반도체도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단기에 지난주에 확 올라왔다가 오늘 살짝 눌림목이 일부 있긴 했습니다만은
반도체는 좀 시각적인 부분을 좀 내년에 많이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 쪽으로 봐주시고, 반도체 재고 조정 뭐 거의 피크 지났으니까 그 부분들, 또 중국과의 미국과의 관계 사이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뭔가 실리를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노광공정, 제가 옛날에 SNS 텍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노광공정, SNS 텍도 진짜 이 시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종목이에요. 그것도 그랬었고, 뭐 최근에는 뭐 이것저것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한미반도체 뭐 좋게 보는 시각들도 사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최근에 뭐 DDR5 관련해서 아비코전자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제가 볼 땐 전공정 애들도 나쁘진 않던데요. 뭐 유진테크나 뭐 이런 것들, 테스, 뭐 원이 이런 애들 워낙 주가 많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고, 뭐 두산테스나 뭐 그다음 동진 세미캠, 그다음에 LOT 백큐ම් 이런 가스 쪽들과 후공정 업체들, 뭐 그죠? 테스트 업체들, 최근 유닛 테스트인가 뭐 그것도 좀 바닥 잡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비메모리 쪽들,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들 좀 올해 좀 수혜 좀 볼 수 있다 생각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계속 꾸준히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그거에 좀 부합하는 그 하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좀 꾸준히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시작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면은 반도체 섹터주들은 계속 기회가 온다. 뭐 그 안에서도 선별해야 되겠죠. 엉뚱한 거 사서 갖고 있으면 절대 안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안에서도 조금 선별 작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최근에 주도주가 주도주예요, 반도체에서는. 지난주에 많이 오른 종목이 주도주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반도체에서는 맞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바이오도 뭐 바이오는 딱 학회 나가는 몇몇 종목들 시가총액 높은 애들, 그 안에서 또 기관의 외국인이 항상 늘 사주는 업체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계속 좀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2차 전지도 뭐 너무 뻔하니까 뭐 하나만 잘 가면 나머지 다 따라가잖아요, 지금 2차 전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에서는 개인적으로 뭐 펫배터리 쪽들, 뭐 성일 혜택 같은 것들 가격 메리트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뭐 로봇 관련해서는 뭐 워낙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빠지면 뭐 SPG나 뭐 뉴로메카나 뭐 이런 것들 좀 가격 메리트 좀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인공지능도 뭐 들락달락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공지능도 다시 한번, 제가 예전에 인공지능 엄청 많이 갔을 때 여기 방송 나와서도 결국은 그 반도체가 해결해 준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섹터주들이 그걸 빌미로 가고 있거든요. 전기차 끝 무렵에서도 2차 전지 끝 무렵에서도 결국은 전기차다. 자동차 부품주로의 이전도 말씀드렸었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영양가가 없는 얘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한번 과거 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시장의 시선의 이동을 좀 잘 포착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공지능 유행하니 결국은 반도체, 그죠? 2차 전지 넘어갔으니 결국은 그 2차 전지는 뭐지? 전기차 부품?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스토리를 자꾸 뒤로 좀 이연시켜 보시면 뒤에 진짜 제일 강한 자가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섹터별로는 조금 활용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제가 굳이 종목을 막 찍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사실은 지금 뭐 많이 좋은 시장이에요. 안 간 거 사놓으면 좀 많이 가고, 오늘은 아무튼 제공 관련주, 그 다음에 반도체 살짝 쉬었고, 조선주 많이 올랐고, 뭐 자동차 부품주들도 지난주에 워낙 가서 쉬었고, 반도체도 일부만 갔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조선주 많이 올라왔고, 건설기계 좀 반등했고, 전력기계 좀 반등했고, 그죠?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조정받은 건 엔터 섹터 컨텐츠 요거 정도예요. 그것들은 뭐 워낙 조금 엔터는 워낙 꾸준히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봤던 섹터이기 때문에 다른 섹터 올라오는 동안 잠깐 쉬는 정도라고 봐주시는 게 맞겠고, 뭐 제약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슈로 좀 각계존투하는 현상, 그리고 장기가 소외됐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반등,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웬만큼 소외된 종목들 갖고 있지 않으면 거의 다 오늘은 수혜보는 흐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섹터를 제가 조금 봐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조선주들 정말 대우조선 거의 밑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리딩하고 있죠. 그다음에 미포조선 오늘 바닥에서 처음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조선주의 기준보다 이만큼 차이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차이가 있는 종목들을 고르시라고. 다른 증권사도 뭐 이렇게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런 걸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활용하시면
이거 갈 때 이게 덜 갔네? 라는 느낌 가지실 수가 있겠죠. 미포조선도 좀 실적은 계속 개선될 것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챙겨서 보시는 게 좋겠고, 한국조선해양도 진짜 안 갔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근데 이러다가 오늘 좀 올라와서 고점에 붙였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 HJ. 제가 보니까 HJ하고 현대미포만 제일 덜 간 거네요. 그럼 그쵸? 그렇게 식으로 찾아보면 되고, 조선기자재 쪽, 그죠? 조선주가 가면 조선주보다 조선기자재가 더 많이 가잖아요. 그쵸? 그러니 조선기자재 쪽을 봐야 되겠습니다. 조선기자재 쪽. 그쵸? 딱 봐도 많이 올랐죠. 이 조선기자재 쪽이 조선기자재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수도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일부 종목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보시면 대창솔루션이나 HSD 엔지 많이 올랐죠. 동성 화인텍도 이제 가스, 이제 본행 이런 쪽이잖아요. 세진중공업도 이제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고, 한국카본도 덜 올랐네요. 오늘만 올랐고, 나머지들도 뭐 많이 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성광밴드도 지금 좀 추세는 괜찮은데 다른 것들보다 덜 올라서 한번 오늘 기반으로 해서 성광밴드가 한번 차트를 볼까요? 이제 바닥을 조금 잡았네요. 보니까 성광밴드는 차트 보시면 그렇고, 대창솔루션은 많이 올랐나요? 이것도 이제 바닥에서 터닝해서 올라가는 구조네요. 보니까 대창솔루션도. 그 다음에 어디 볼까요? 동성화인텍 오늘 많이 올랐나요? 다 요래요. 조선주도 그렇고 조선기자재도 다 그렇고 그냥 다 수렴해 놓고 어디로 튈지 몰라서 눈치 보고 있다가 오늘 다 한 방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한 방에 올라왔는데 계속 쭉쭉쭉쭉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막 야, 이거 무조건 사야 돼 뭐 이러면서 막 따라갈 수준이 아닐 수도 있어서 지금 좀 보여드린 거예요. 다 이렇다니까요. 오늘만 올라왔지 추세가 막 좋아진 섹터가 아니에요. 조선주들이 지금 형태로 보면은. 근데 이제 하반기 좀 좋아진다 하면서 올라왔으니 이제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오늘 다 이제 장대 양봉을 세워놨으니까 그걸 잘 유지시키면서 시장에서 끌고 가는 흐름이 나오는지는 앞으로 해서 달렸죠. 이거 SK오션 플랜트도 이거 삼각 MNT잖아요. 이것도 다 못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기자재도 바닥이다. 근데 오늘 올랐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다. 아직 방향성이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금 아까 말했던 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조선주 오늘 보시면 이제 대우조선 세게 올랐잖아요. 조정받다가 여기서 아리까리 했었었는데 튀어 오르면서 이제 결국은 대우조선 같은 경우도 여기 한 3만 원 부근, 그쵸? 29,000원 여기 저항이 있는데 여기 강하게 뚫어주고 쭉쭉 가줘야지만 뭔가 얘기가 풀리죠. 수급을 보면은 이렇게 이렇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이제 비워놨던 것들 채우기에 급급하니까 다들 바닥에서 급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신뢰를 갖고 보기가 하루만 봐서는 모르겠다. 이게 바로 조선 쪽들이에요. 뭐 미포조선도 뭐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닥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일단 싸기 때문에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망하지만 않으면 뭐 바닥이다 느낌 정도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지금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급 보면은 오늘은 좀 외국이 다 조선 쪽을 많이 샀잖아요. 지금 그죠? 기관도 일부 오늘은 좀 이거는 사줬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 다 마찬가지예요. 한국조선, 현대중공업 다 뭐 차트만 보면은 현대중공업은 이제 조용히 조금씩 올라오는데 거래가 많지가 않고요.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좀 턴이, 제가 보니까 차트로는 좀 한국조선해양이 조금 조용하게 묵직하게 좀 이제 터닝하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죠. 느낌 보세요. 그냥 지금 조선주들 느낌이 요렇게 생겼구나. 오늘만 올랐다고 이게 계속 가는 건가 아니면은 또 빠질 건가 보셔야 되죠. 그죠? 차트는 그냥 느낌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대우조선이 많이 올랐는데 차트는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가장 좀 안정되게 모양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더 이상 빼놓고 볼 수 없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어 있는. 22일 날 가셔서 뭐 MOU를 어떻게 맺을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기대치가 상당히 크고요. 이 재건 이슈 관련주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건도 중요하지만 국내 건설 경기도 바닥이다. 그러니까 국내 건설 경기도 바닥이고 글로벌적으로 계속 인프라 부양해야 되고 중국도 부양해야 되고 미국도 부양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이 뭐 시장에서는
건설로만 따졌을 때는 뭐 제일 바닥권이다. 뭐 물론 지금 보시면 뭐 전력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근에 작년부터 시세를 많이 냈었습니다만은 그 외에 건자재라든지 건설 이런 쪽들은 올라간 게 없거든요. 그래도 제가 그래도 좀 믿고 미는 게 이제 현대건설인데 그나마 이 현대건설은 계속 좀 플러스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수 말씀드리고 나서 그 이후로도 계속 좀 플러스권에 있는 유일한 종목인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오늘 보면은 뭐 GS건설도 좀 올라왔고 뭐 DLEAC 코딱지만큼 올라오고 역시 좀 작은 거가 힘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삼보통은 상한가 같죠. 이게 기반 다져야 되는 게 토목공사 쪽들이잖아요. 뭐 DYD도 그런 식으로 올랐고 이거 SY도 뭐 약간 재건에 뭐 한다 어쩐다 그러면서 장중에 얘기가 나오더니 뭐 시간에서도 좀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데모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건설기계다 좀 납품하는 쪽들이잖아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해서 꽤 올라온 것 같아요. 데모도. 나머지들도 다 마찬가지. 현대 에버다임도 이제 좀씩 따라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되게 많아요. 건자재 기계주들, 그다음에 토목공사 쪽들, 뭐 이런 쪽들이 다 그렇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뭐 다음 차트 보면은 지금 도화 엔지니어링도 뭐 굳이 막 엄청나게 그러진 않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걸로 볼게요. 너무 싸죠.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 다시 또 이제 추세 만들어 가고 있죠. 현대건설기계 좀 가장 좋게 보는데 대형주단에서는 현대 에버다임도 이게 밑으로 처지다가 한 방에 올라왔는데 여기 이제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겠습니다. 9,000원 부근 저항대가 있어서 그 부분이 중심이고 데모도 이제 현대 건설기계에 따라서 같이 가는 거죠. 현대 건설기계보다 좀 탄력이 좋은 편. 그래서 이것도 직전 고점이 여기 딱 눈에 보이시는 대로 요 18,000원 부근에 걸렸잖아요. 그 부분.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 거래량은 좀 계속 실리고 있어서 약간 개별주 쪽에서는 약간 대장 느낌. 삼부토건도 보세요. 이렇게 빠지다가 생뚱맞게 치고 올랐단 말이죠. 그렇다고 이거를 뭐 밑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이 어우 나 금요일날 살래 하고 샀으면 모를까. 근데 사실 뭐 지난주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MOU 이슈는 계속 나왔었으니까 뭘 사느냐가 문제였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좀 약간 변화의 시도? 이런 부분들은 나타날 수 있죠. 도화인진영을 좀 못 가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설계 감리 쪽들 중에서는 저기 뭐더라? 히림. 요것도 지금 모양 거의 똑같죠. 수렴돼 있잖아요. 유신. 그 다음에 한미 글로벌. 다 거기서 고기예요. 그러니까 언제 누가 어떻게 얼마나 갑자기 많이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다들 바닥에 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토목업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 뭐 아까 웰바이오텍은 우크라이나 가서 무슨 저기 뭐더라? 전기차 충전 사업 어쩐저쩌고 지금 재건하기도 힘든데 그게 잘 먹힐까? 지금 현재 그냥 뉴스로만 작용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이게 재건 이슈 테마에 편승해가지고 뭔가 한 달에 걸쳐 보려고 하는 기업들은 잘 선별을 좀 해서 될 것 같아요. 뭐그 회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잘 선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이제 현대건설 꾸준히 계속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42,000원에 지난번 막혔던 부분만 좀 뚫어내면은 추세 전환, 방향 전환 시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꾸준히 개인적으로는 탑픽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 좀 꾸준히 사고 있는데 기관이 조금 안 받쳐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GS건설도 뭐 국내 건설 쪽에서 뭐 6월달에 큰 사건 사고만 없이 잘 지나간다라면은 조금 회복 시도할 수 있겠고 하지만 지금 주가 자체가 바닥이라서 모르겠어요. 강하게 보기보다는 이것도 그냥 좀 뭐 장기적으로 조금 매집 수준. 오히려 좀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고 바닥 치고 나왔더니 LX 하우시스 이런 걸 조금 궁극적으로 길게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국내 건설 경기도 바닥이고 뭐 해외 재건 이슈라든지 기타 등등 본다라면은 오히려 이게 좀 낫다.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서서히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바닥 치고 돌아선 건설 건자재 쪽에서는 LX 하우시스를 좀 꾸준히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4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조금 추세 계속 보시면서 5만 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더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장기 하락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건자재 쪽에서는 뭐 이런 거 좀 참고해 보시고요. 철강도 뭐 포스코 홀딩스나 뭐 지난주에 강관업체도 좀 중소형 철강주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 중에서는 조금 선별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오늘 제공 관련주들 짜잘한 것들 많이 올라왔는데 막 쫓아가기는 상당히 좀 애매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조금 안정적으로 좀 내려오면은 좀 길게 본다라면은 현대건설, 뭐 현대건설기계, 뭐 LX 하우시스 뭐 이런 것들이랑 기계 업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미 뭐 그거 뭐죠? 두산 바켓 이런 거는 좀 많이 갔죠. 오버행 이슈 지나가면서 두산 바켓은 많이 갔고요. 그죠? 이것도 제가 실적 되게 좋다고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회사도 많이 갔고 그다음에 인프라코어죠. 이것도 중국 시장 따라서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뭐 여기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건설 기계 쪽엔 이거하고 현대건설 기계하고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바켓 요 정도가 조금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캐터필러가 뭐 다 실적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향후 전망을 하는 바람에 이 되게 못 갔는데 진성 TC도 한번 좀 챙겨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요새 보면 DY 파워 네, 요게 오히려 조금 더 모양은 좋아지고 있죠. 거래량이 좀 별로 없는 종목이긴 한데 기계 쪽에서는 요게 조금 DY 파워가 조금 모양이 좋아지고 있어서 약간 이렇게 저점 찍고 올라가는 뉘앙스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챙겨 보실 수가 있겠다. 좀 말씀드리겠고 이미 막 전기 전력선 이런 업체들은 시세가 많이 났기 때문에 또 다시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봐야죠. 다른 것들이 올라갈 게 워낙 많으면 또 못 가니까. 이렇게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꾸준히 간단 말이에요. 전기 쪽에서는 뭐 이 회사가 출중하게 뭐 재룡전기도 뭐 엄청 시세 내고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건 추세가 계속 우상향인 거예요. 조정이라기보다 재룡전기도 그랬고요. 그렇죠? LS 일렉트릭도 영어였네요. 이것도 이제 조금 후발주자기로 움직임이 있는데 뭐 여기에서 발생한 캡을 어떻게 뚫어주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섹터, 우상향하는 종목들 선별적으로 좀 흐름이 나왔고요. 뭐 일단은 제가 보는 것 중에서 좀 반도체 쪽에서는 근데 반도체는 워낙 다 출중해서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니까 뭐 이 회사 한미반도체 그죠? 고점 뚫고 가고 있잖아요. 한미반도체 그렇죠. 그다음에 요새 HB 쪽들도 요거는 이제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그렇고 뭐 SNS텍은 뭐 이미 많이 갔고요. 이건 이거 방송에서도 계속 3만 원 밑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5만 원 부근에서 지금 직전 고점대 여기서 조금 매물 맞고 있는 상태인데 요거 돌파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요새 바닥 잡은 거 많죠 뭐 하나마이크론 이것도 그렇고 그냥 반도체는 거의 다 이제 좋은 종목들은 거의 직전 고점까지 간다는 것 같아요. 안 간 거 찾으면은 뭐 이제 두산 테스나가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고 동진 세미캠도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GST 조용히 좀 잘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에로티 베큐um 최근에 디스플레이 쪽들이 좋았었잖아요. 이제 걔네들도 많이 갔기 때문에 좀 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반도체도 다시 또 거의 직전 고점까지 좋은 종목들은 많이 갔어요. 그래서 좀 안 간 거 위주로 좀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반도체가 좋은 건 알지만 너무 많이 갔다. 대장주들은 특히 그렇죠. 하이닉스도 저는 계속 좋다고 모아가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계속 여기서 수렴돼서 이제 수렴되고 튀었잖아요. 하이닉스도 뭐 일정 부분 여기 10만 3천 원대 여기 지난번 막혔대는데 부근에서 좀 저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내려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9만 2, 3천 원 선대 9만 5천 원 언더권이라면 좀 모아가기 전략 계속 하이닉스도 좀 유효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뭐 IT 쪽들도 보시면 뭐 폴더블 폰 나온다고 해서 뭐 KH바텍이라든지 뭐 파이낸텍 이런 것들도 최근에 좀 많이 갔죠.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많이 가고 그죠? 라운텍 이런 것들도 많이 가고 또 뭐 있었죠? 되게 많이 있었는데 디스플레이 쪽들도 많이 가고 뭐 LG 디스플레이 쪽 뭐 정부에서 디스플레이 산업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많이 가고 뭐 LG랑 삼성이랑 뭔가 다시 또 뭔가 밀월 관계가 될 것 같은 뉘앙스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가고 이랬었거든요. 디스플레이 쪽들도 계속 꾸준히 봐야 된다. 그래서 XR 기기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에서도 디스플레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좀 봐야 된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좀 뭔가 사세요 막 이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아무튼 뭐
지금 최근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주도주였던 종목들은 조정은 계속 기회다. 자동차 부품도 보시면 성화혜택, 화신, 덕양산업 요거 3대장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꾸준히 추세대로 보시는 게 좀 맞겠죠. 그래서 조정받고 또 가고 조정받고 또 가고 이 섹터 갈 때 쉬었으면 다시 또 다음 순서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종목들 흐름 봐주시고 게임 쪽은 뭐 네오위즈가 네 계속 추세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 피해 거짓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트리플 A급 게임, 뭐 콘솔 게임 이런 쪽들 따지면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애가 펄어비스거든요. 연말 연초쯤에 좀 나올 것 같아요. 주가 완화 바닥이에요. 그냥 말할 때마다 바닥이에요. 언제나 바닥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의미 있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49,000원을 강하게 거리 실으면서 의미 있게 넘어줄 때 이 종목은 보시라고. 근데 아무튼 최근에 좀 주가는 좀 바닥에 있는 느낌이라서 한번 챙겨봐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른 종목, 제가 요새 조금 보는 것 중에서는 이제 아프리카 TV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것도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아요. 보면 아프리카 TV도 궁극적으로 좀 저점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60일선이 지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한 8만 원 정도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거래량이 붙어준다라면은 좀 다른 행보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컨셉, 시장의 컨셉은 엄청 많이 빠지고 엄청 오랫동안 안 간 거.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이 선호하는 거. 이런 걸 골라내시거나 내지는 지지난주, 지난달부터 주도주로 튀어나와 있던 종목들 조정받을 때 사거나. 그게 다 자동차랑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맞지 않을까. 사실 제가 종목들을 다 큰 것들 위주로 보다 보니까 완전 개별주를 막 집어드리지는 못하는데 기본적으로 막 이렇게 급등, 급락 이런 것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미래반도체인가? 그것도 금요일날 상치고 오늘도 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종목들이 그런 것들이 좀 개별주들이 좀 다시 움직이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챙겨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여러분들이 보시던 것 중에서 좀 찾아내는 게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으로 며칠만 보면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직전 고점을 생각하면 엄청 많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온칩스 이런 애들도.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지금 시장이. 이번 반등이 파는 반등인가 따라 사는 반등인가 이런 걸 생각해보면 상당히 좀 이거 아니죠. 그래서 좀 고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이거 성화이텍 이거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 주시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14만 원 정도 잘 유지가 된다라면은 좀 한번 펫배터리 쪽들은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뭐 펫배터리 가격도 많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왔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수급이 막 딱히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닌데 연기금이랑 외국인이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좀 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인공지능이나 2차 전지나 로봇 이런 것들 중에서 선조정 받은 것들은 뭐 챙겨 보실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얘도 모양이 이렇게 생겼지만 딱 보시면 아시는 게 모양이 다 이렇게 조정받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바닥을 잡고 20에서 올라타서 터닝했다가 잠깐 조정. 이런 식의 코난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뉴로메카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제 60에서 올라탔고 20에서 바닥에서 터닝했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지받고 다시 주도력을 가지고 튀어오르는지는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장기 소외주들의 순환 반등, 빈집털이 하는 과정 속에서의 반등이라고 본다라면은 1, 2, 3월달 대장주였던 종목들 중에서 다시 또 대장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 모양이 괜찮은 것들 위주로 좀 보시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올라온 것들이 이렇게 빠졌다가 이만큼씩 올라온 것들인데 얘네들은 이만큼 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갈까? 이렇게 고민하는 스토리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장이. 얘네들은. 그죠? SPG도 차트가 좋잖아요. 그죠? 60일선도 잘 받쳐주고 있고 이제 20일선도 밟고 올라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SPG, 뉴로메카 뭐 요런 로봇류들 보시면 잠깐만요. 레인보우는 안 봤네. 이건 조금 밑으로 쳐졌네요. 지금 차트는 SPG가 가장 좋죠. SPG, 뉴로메카 요거 두 개 정도가 차트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로봇 중에서는 좀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인공지능은 뭐 챗 GPT 오픈 AI도 오픈 엣지죠. 이것도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60일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잘 매물을 받아주는지가 좀 중요하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가격적으로는 바닥권에 있고 좀 그렇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 2, 3월 달에 대장주 중에서도 다시 한번 눈을 비비고 봐야 될 종목들이 조금 생겨나고 있으니까 좀 챙겨서 보시는 게 맞겠다 말씀드리겠고 바이오주는 아까
다 말씀드렸었고요.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서 이번 주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이오주는 뻔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ST큐브, 뭐 NKMX, 뭐 레고캠바이오, 뭐 오스코텍, 뭐 이런 유들이랑 뭐 대형주들 그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도 진짜 종목별로 섹터별로 변동성, 순환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시고요. 뭐 수급의 이동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고요. 화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